자, 이번에 들어온 사연은요. 대기업 맞벌이 하고 있는 예비 신혼부부의 사연입니다. 그 신혼부부 중에서도 여성분이 사연 이메일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메일 내용을 조금 요약해보면요. 뭐 이런 거예요. 이 여성분이 결혼하기 전에 아파트를 한 채 매수했습니다. 매수를 했어요. 그리고 결혼할 지금 남편 명의로 한 채를 더 추가 매수하고 싶은 계획이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뭐 고민이 있나 봐요. 무슨 고민이 있을까 하고 봤더니 남편 명의로 하나 더 사는 게 과연 맞을까라는 고민을 하는 거죠. 차라리 기존 거를 정리하고 합쳐서 좋은 거를 그냥 하나 사는 게 낫지 않을까? 뭐 그런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서 지금 1번, 2번은 이거를 사서 세를 주고 이런 개념인데 그게 아니라 내가 똘똘한 아파트를 사서 그냥 차라리 실거주용으로 거기를 갈아타기로 하면 어떨까? 이것도 같이 믹스해서 고민하고 있더라고. 올리 투자로 할까? 실거주로 할까? 한 개를 더 살까? 아니면 똘똘한 거 하나로 뭉칠까? 이런 고민들은 되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는 공통적인 고민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분이 또 고민이 신혼집을 어디에서 시작할까? 회사에서 좀 가까운 곳으로 할까?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는 회사에서 좀 멀리 비역세권에 있거든요. 이거를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 돈을 세이브하면서 회사하고 거리는 엄청 멀지만 그냥 기존 보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그냥 시작하는 게 좋을까? 아니면 회사하고 가까운 곳으로 좀 비싸더라도 그걸 사가지고 거주하는 게 좋을까? 이게 복합적인 고민들이 있었습니다. 실제 사연들을 한번 볼까요? 사연 내용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안녕하세요부터 시작을 해서 좋은 이야기 쭉 앞에 적혀 있고요. 각설하고 고민 상담 메일을 보냅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어요. 자, 그리고 이제 내용을 보면 이제 과거에 2020년에 보금자리론을 실행해서 경기도에다가 구축 24평 아파트를 사서 실거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거주하고 있다. 그리고 그때 대출을 2.23% 조금 금리 낮은 구간으로 해서 대출을 했었고 특례보금자리론으로 그다음에 본인이 생각했을 때 이 집을 구매한 것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 중 하나래요. 지금 보금자리론 대출을 제외하고 모든 신용대출은 다 갚은 상태이고 현 시점에서 매도를 하게 되면 1억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분의 어떤 현재 상황들, 소득이나 또 다른 자산이나 그런 것들을 한번 요약해 보면 지금 아파트는 용인 수지구에 있는 24평 아파트를 갖고 있고 20년 9월에 4억 초반으로 매수를 해서 지금 5억 5천 정도 시세를 형성하고 있고 남아있는 부채가 그 보금자리론 2억 9천이 남아있다. 이거를 팔게 되면 돈이 또 나오겠죠. 이걸 팔게 되면 차익이 생기니까 5억 5천에다가 대출 요것만 빼버리면 되죠. 여기 실거주하고 있거든요. 실거주로 2.23% 금리도 굉장히 낮은 금리죠. 고정금리로 잘했다는 거죠. 사실은 이렇게 했을 때 정리하고 나면 한 2억 6천 정도의 현금이 또 만들어지겠네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런 분이 결혼하기 전부터 야 이렇게 세팅해 놓는 사람이 있나요 도대체? 이 앞에 거까지만 들었을 때도 뭐 나쁘지 않은 시기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본인이 살 수 있는 정도의 입지에서 적당하게 대출을 일으켜서 꾸나 그런 생각 들고 지금 이제 내년에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습니다. 예비 신랑도 무주택자이고 이 사람이 주택 구입에 활용할 수 있는 자금이 1억 5천 정도가 있는 거죠. 그리고 올해까지 1억 정도 조금 더 마련할 수 있다. 최대 한 2억 5천까지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저랑 예비 신랑이랑 세전 소득을 합치면 1억 4천 정도 됩니다. 성과금하고 더 합치면 더 많고요. 다들 잘 벌어요. 열심히 살아요. 정말 뭐 똑똑한 부부인 것 같습니다. 고정적인 매달 소득이 부부 합산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렇게 적어줬어요. 고민이 있대요. 와, 이 정도면 무슨 고민이 있을까? 여러분, 고민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 대출을 길게 유지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 고금리 시대니까. 맞는 이야기네요. 언제 2%대 이걸 계속 가져갈 수 있을까요? 고금리 시대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유리한 건 맞죠. 1주택자 포지션으로 투자자 관점에서 봤을 때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에 건 너무 좋은데 이거 하나에 만족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비신랑 명의로 주택을 결혼하기 전에 하나 더 사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지금 갖고 있는 주택은 대출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그냥 월세를 줘버리고 그럴 수 있죠. 실거주 의무기간도 끝나고 생각대로 하면 되는데 뭐가 고민일까요? 예비 신랑 명의로 주택을 구매하게 되면 최대한 감당할 수 있는 금액을 감안하면 7억 초반 예상합니다.
했어요. 그래가지고 또 꼼꼼하게 막 정리를 해줬어요. 총 자본 금액이 한 2억 5천 정도 되고 기존 주택을 정리 안 했을 때 이야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이자가 본인들 소득 대비 주거비를 한 20% 정도 산정하면 월 한 200만 원까지는 충분히 커버 가능하겠다. 그 다음에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40년, 요건 이제 앞으로 이제 새롭게 남편 명의로 했을 때 이야기인 거죠. 4.55%로 해가지고 최대 5억까지 받으면 상한액 230만 원, 원리금 포함해서 230만 원까지는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7억 초반까지 하나 더 매입하는 거 고민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야, 근데 이제 7억 초반을 가지고 어떤 아파트를 살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고민인 것 같아요. 지금 용인 수지구 역세권 20평대 아파트. 이 정도가 최선이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나 봐요. 거기는 이제 대부분 구축이죠. 30평대가 되거나 하면은 이제 금액이 계속 올라가니까. 그리고 이제 보니까 직장이 둘 다 판교, 강남권 통근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뭐 용인 수지구 충분히 검토할 수 있기는 하죠. 기존에 갖고 있던 아파트는 용인에서도 비역세권이라서 그게 조금 뭔가 봐요. 그래서 조금 더 역세권으로 오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구체적인 뭐 고민들을 좀 보면 뭐 엄청 장황해요. 기존 보금자리론 대출 유지하고 싶다. 금리가 낮으니까, 아까우니까. 없애고 싶지 않다. 예비 신랑 명의 주택 추가해가지고 한 개 더 사고 싶다. 근데 또 이게 고민되는 게, 야, 한 개를 더 사고 싶은데 기존 거를 유지하면서 한 개 더 살려고 했더니 살 수 있는 금액이 한계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을 때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시나리오 1번은 그냥 지금 갖고 있는 집에서 신혼생활 하자. 2번은 그 기존 대출 상환하고 다 합쳐가지고 1가구 1주택으로 갈아타기 하자. 뭐 3번은 기존 신부집을 월세로 돌리고 신랑 명의로 집을 사서 거기서 실거주 하자. 이게 지금 시나리오에다가 다시 실거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것까지도 지금 또 덮어 쓴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케이스가 늘어나죠. 그쵸? 그래서 최종적으로 고민이 뭘까 하고 마지막 내용을 봤더니 주식 투자는 성향이 맞지가 않고 부동산으로 하고 싶은데 어떤 방향으로 검토하는 게 최적의 방향일까? 지혜를 좀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 맞벌이 예비 신혼부부 중에서 저랑 비슷한 고민을 하는 분들이 꽤 있을 것 같고 이 사연을 좀 풀어주시면 다른 분들에게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 사연을 가지고 왔습니다. 저는 이런 분에게 어떤 조언을 해드려야 될까요? 이렇게 똑똑하고 꼼꼼하고 할 수 있는 시나리오를 다 펼쳐서 이게 좋을까? 저게 좋을까? 이건 또 챙겨야 될 것 같고, 요건 내가 할 수 있는 한도는 여기까지인 것 같은데, 이거 했을 때 아쉬운 건 또 이건 것 같고, 맹군의 조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똑똑함을 의심하라. 똑똑함을 의심하라. 부동산 투자에 있어서 똑똑한 게 다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똑똑함이 독이 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지금 다 열어두고 있거든요. 똑똑하니까 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가능성을 다 열면 어떻게 될까요? 선택을 못하게 되죠. 왜? 케이스가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그 케이스마다 이건 이게 좋은데 이건 이게 안 좋고 이게 장점인데 이게 단점이야. 어떤 걸 해야 될까? 선택하는 게 점점점 어려워져요. 투자는 조금 더 심플해야 되거든요. 심플하려면 이게 상황은 복잡하지만 여기에서 이제 다 회색깔 처리하고 본질만 색상을 탁 칠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하나만 남겨야 돼요. 그래야 내가 그 본질을 보고 1이냐 0이냐를 선택하면 나머지는 그거에 의해서 결정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본질을 쫓아가려면 이건 이제 개인 성향도 들어가줘야 되거든요. 내가 정말로 원하는 게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야 돼요. 근데 이분이 지금 뭐 하는 걸 보니까 자꾸 1주택자인데 빨리 2주택자가 돼야 되겠다. 1주택자만 돼서는 안 되겠다. 뭐 이런 생각 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목표가 2주택자가 되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거는 그냥 하다 보면 2주택자, 3주택자가 되는 거지 우리의 목표가 2주택자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확실하게 취할 건 취하고 버릴 건 버려야 돼요. 그래서 본질이 뭔지 내가 조금 정리를 해봤어요. 정리해보면 이분에게 필요한 내용들, 제가 여기 조금 뭐 다 담지 못한 내용도 있었지만 그 내용을 좀 꼼꼼하게 읽어보면 지금 살고 지금 갖고 있는 아파트, 회사에서 출근하는 게 어렵다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서 실거주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회사에서 멀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신혼생활을 할 수도 있죠. 맞잖아요. 이미 지금 특례보금자리로 저렴하게 해놨고 거기서 실거주 하면서 하면 되는데 그럼 더 고민할 게 없는데 사실 본질에서 대단히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출퇴근이죠. 그 출퇴근 확보가 물리적으로 이게 해결이 안 되는구나. 이게 되게 중요한 사항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두 분 다 대기업 다니고 있고 똑똑한 사람들이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이에요. 이 시간의 가치가 다른 사람들보다 굉장히 큰 사람들이에요. 왔다 갔다 하는 시간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 시간으로 인한 체력 낭비, 에너지 소모, 그 에너지가 소모되고 나면 집에 도착하자마자 원래는 더 좋은 일을 한 번 더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근데 에너지가 바닥이 나서 쉬어야 되겠다. 나를 위해서 또 힐링하는 시간을 줘야 되겠다 하면서 그 다음 시간까지도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걸 다 합쳐보면 그 기회비용의 시간이 만만치가 않아요. 그래서 이거 대단히 중요한 요소다.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이거를 결정하는 게 1순위다. 어떻게 보면. 이주택자가 될 거냐, 이거 대출이 있는데, 이거 금리가 낮은데, 이 물건을 살 거냐, 말 거냐, 이런 걸 따지기 전에 나에게 물리적인 시장 확보는 너무 중요하구나를 1순위를 끌어올리고 그게 되려면 부수적으로 나머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될까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요 내용이 그 이메일 내용 어딘가에 되게 조그맣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얘를 저 위로 끌어올려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이분이 이제 똑똑하단 말이에요. 왜 1주택자가 아닌 자꾸 예비 그 남편 명의로 뭐 자꾸 더 살려고 하느냐. 자산 증식을 더 하고 싶은 거죠. 갈아타기를 하든 한기를 늘리든 똘똘한 걸 하든 뭐 실거주를 하든 그냥 하든 그 본질이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게 자산 증식을 다른 사람들보다 빠르게 불리고 싶다 이건 거죠. 맞잖아요. 결국은 본질은 이 두 가지가 남는 거예요. 내 물리적인 시간 확보, 자산 증식 빨리 하고 싶다. 근데 이 두 가지가 상충되거나 충돌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 회사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 가자 하면 어떻게 되냐면 돈을 많이 깔고 앉아야 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 투자 수익률이나 효율이나 또는 다양한 선택을 못하게 될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자산 증식에서 좋은 쪽으로 작용하기보다는 오히려 반대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본질이 두 개가 남았는데 나에게 더 중요한 1순위는 도대체 뭐냐? 이거는 사실은 본인이 정해가야 돼요. 누가 정해줄 수가 없거든요. 충돌을 하기 때문에 일반인은 어떻게 하냐면 이 두 가지의 절충안을 자꾸 꺼내요. 그래서 그 어정쩡한 의견을 꺼내거든요. 믹스안을. 그래서 하다 보면 아까 보면 1안이 있고 2안이 있고 3안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 3안으로 가다 보면 또 3안이 또 가지치기를 또 해요. 그러면 답이 안 나와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절충안은 좋은 선택지가 아닌 경우가 많아요. 왜? 걔가 본질이 아니거든요. 이 두 가지에 철저하게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다른 거를 배제하고 두 개 중에 하나에다가 먼저 선택하는 게 맞다. 뭐가 더 중요할까? 만약에 이 사람이 1안을 선택했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물리적인 시간 확보했다. 충분히 선택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돼야 될까요? 당연히 입지가 높아지죠. 강남 판교가 제일 비싼 동네잖아요. 거기서 직주 근접 좀 최대한 빨리 갈 수 있는 곳으로 한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분리해가지고 어정쩡한 거 산다? 이거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당연히 똘똘한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똘똘한 데로 가려고 하면 기존에 있던 용인에 있는 그 비역세권에 있는 20평대 아파트를 정리할 수밖에 없게 돼. 대출 이자는 낮지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대신에 내가 뭘 확보한 거죠? 직주 근접을 확보한 거죠. 그렇잖아요. 대신에 하나를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되게 많은 돈이 여기에 들어가게 될 거예요. 그러면 뭘 놓치게 되냐면 추가적인 투자를 하는 게 어려워지겠죠. 당연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죠. 열심히 또 모아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또 굴릴 수 있도록 하는 경험들을 내가 나중에 또 하나 해 나가야 되겠다. 이렇게 작전을 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메인이 되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사람이 나는 고생해도 돼. 무조건 자산 빨리 느는 게 더 중요해.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얘를 최우선적으로 끌어올리겠죠. 그쵸? 그럼 이 사람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일단 깔고 있는 돈을 최소화시키는 게 맞겠죠. 최소화. 근데 봐봐요. 내가 깔고 있는 돈을 최소화한다면은 이거를 매매로 해서 어딘가 거주할 수도 있지만 그러니까 매매로 해서 나중에 뭐 시세가 올라가는 거 뭐 이런 것들 다 감안해서 할 수도 있지만 자산 선식을 감안해 보면 너무 좋은 입지 가기 힘들겠죠. 조금 양보해야 되겠죠. 근데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매매로 들어갔을 때 돈이 또 많이 묶여요. 그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내가 완벽하게 좋아하는 입지는 아니지만 한 단계만 낮추고 한 단계만 낮춰서 차라리 거기 월세 들어가 버리면 이분들은 소득이 되기 때문에
너무 비역세권 멀리 안 가도 된단 말이에요. 그곳에 월세 거주하면서 내가 원하는 곳에 거주하고 그러면 남는 돈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쵸? 그리고 기존의 아파트도 멀쩡히 존재하죠. 그리고 대출도 안 깨도 되죠. 그 상황에서 그 돈을 가지고 내가 좋아하는 거 하나 더 살 수 있죠. 물론 기존 걸 정리하고 합쳐가지고 또 투자로 살 수 있긴 하지만 이거는 본질이 아니에요. 그거를 하나로 사든 쪼개서 사든 결국은 두 개를 합쳤을 때 총 매매 가격을 합쳐보면 크게 다르지 않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어차피 퍼센테이지로 움직이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어요. 엄청난 수익률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갖고 있는 대출 저렴하게 한 것들은 가져가고 필요하면 월세 줘도 괜찮고 월세 주고 지금 내가 월세로 적당한 곳에 거주하고 나눈 돈 합쳐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굴려나가는 거 괜찮죠. 전 좋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그때는 대신에 내가 한 개를 포기했잖아요. 대신에 포기한 대신에 자산 증식을 빨리 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분에게 제일 중요한 건 그 돈을 어떻게 해서 계속 굴려 나갈 것인가. 이게 일회성 공부가 아니라 조금 중장기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서 역량을 끌어올리는 게 이게 1순위가 되는 거죠. 저는 거기에 따라 달라진다고 봐요. 근데 만약에 이분이 이란을 선택하게 되면 똘똘한 한 채로 갈아타게 될 거고 그로 인해서 여유 자금이 거의 없을 거예요. 근데 이 여유 자금이 없는 거를 돈을 1년, 2년 모아도 그렇게 빨리 늘어나지 않을 거예요. 그러기 때문에 돈도 얼마 없는데 공부만 계속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때는 공부를 시나브로 해도 돼요. 근데 만약에 이안을 선택한 사람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자금 여력이 더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마인드 자체가 이쪽에 와 있다고 하면 그분은 이제 되게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 공부에다가 시간을 많이 써야 되겠죠. 일반적으로 대중들, 많은 사람들은 1, 2안 중에서 1안을 선택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조금 투자 마인드가 있는 분들은 2안을 선택하죠. 그리고 이제 좀 그 안보다 더 안 좋은 선택을 하는 분들이 3안을 선택하기도 해요. 4만을 선택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내가 마음에 안 드는 비역세권 아파트 있죠. 거기에 또 실거주로 들어가서 돈을 다 깔고 있으면서 회사 왔다 갔다 하는 것도 불편하고 시간 낭비하면서 이 집 별로라면서 계속 불평하면서 불만족스러운데 또 투자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거를 이렇게 뭐 사거든요. 그런 의견이 그 안이 저는 제일 별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1안, 2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해 가시면 어떨까? 저는 당연히 투자 마인드가 많기 때문에 2안도 괜찮다. 2안도 괜찮다. 그리고 1안도 나쁜 선택 아니다. 1안도 충분히 필요하다. 왜? 그분들이 또 회사에서도 뭐 해낼 수 있는 성과가 또 많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좀 심플하게 최대한 심플하게 정리해 나가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분이 지금 듣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녹화 방송이 또 올라갔을 때 좀 사연 듣고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나 또 여러 가지 부동산에 대한 고민, 사연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여기 적혀 있는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제가 그 많은 이메일들 중에서 선정해가지고 또 제 생각들 녹여서 좀 도움 되게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